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4 방어작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작용은 앞서서 어떤 것들을 방어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 구분은 병원체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감염성을 띠고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염과 감염에 대한 설명이 적어져서 있는데 전염은 다른 생물체로 퍼지는 것을 말을 하며 감염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생장 증식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의 경우에서는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인체 내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대사성 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게 해당하며 유전병이 해당을 합니다. 반면에 감염성 질병의 경우에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등과 같은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서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전염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이틀과 질병의 명, 그 다음 치료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구분은 생물이냐 비생물이냐, 즉 세포구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세포구조이며 단세포와 다세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세포의 경우에서도 핵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고, 다세포는 당연히 핵이 있습니다. 단세포 중에서도 핵이 없는 원시적인 핵이라고 하는 거의 핵산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세균이라고 하고요. 막으로 쌓여져 있는 속인간과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세포를 갖고 있는 것을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생물, 원시적인 생물이었다라고 해서 원생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원생생물이 있습니다. 다세포의 경우에서는 핵이 있으며 막으로 쌓인 소기관이 있는 곰팡이가 있고요. 비세포 구조에서는 바이러스와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1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았고 유전물질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반면 프라이온은 핵산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세균은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로 DNA가 세포질에 있는 그대로 퍼져 있는 것을 말을 하며 핵이 없고 세포 소기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이기 때문에 분열법을 통해서 빠르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세균이라는 그 발음이 센 편에 따라서 결핵, 파상풍, 폐혈증, 폐렴, 탄저병, 콜레라와 같이 트크와 같이 발음이 된 소리, 거센 소리가 나는 질병들이 대표적이 있습니다. 파상풍은 우리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물건들에 베었을 때나 찔렸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폐혈증은 부패이고 점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급격하게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폐렴은 감기가 심하게 되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저병, 콜레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균의 생장을 저해하게 되는데 세포벽의 합성을 막아서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비세포 구조로 핵을 갖지 않으며 생물체가 아니고 세균보다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작습니다.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고요. 숙주세포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활물 기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감기, 독감, 천연두, 소아마비, 에이즈, 사스, 코로나19, 메르스, 홍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모두 다 돌연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온 항바이러스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홍역의 경우에서는 EBS에서 올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measles라고 하는데 miserable, 끔찍한, 불쌍한, 비참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다시피 홍역을 보면요.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고 외관상으로 조금 징그럽게 느껴지는 모양새를 보여서 이러한 이름으로 들려졌었고요. 소아마비의 경우에서는 5세 미만의 아이에게 많이 감염이 되는 걸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석수의 회색 물질로 많이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연두는 두창 바이러스고 독감은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이죠. 감기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원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나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곰팡이의 경우에서는 진핵 생물인데요. 핵이 존재하는 생물이고요. 얘들은 다세포성입니다. 습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무좀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되는데요. 양말의 경우 양말 안쪽으로 발이 있는데 발이 눅눅하고 잘 씻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좀이 생길 수 있고요. 진핵 생물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원생 생물의 경우에서는 똑같은 진핵이지만 단세포성이고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와 같은 여러 가지 진핵 생물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곤충을 매개로 감염을 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서는 모기를 통해서 여기에 말라리아 원충이 암컷 모기 장내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물었었을 때 이 포자 소체가 사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에서 증식을 하며 적혈구 안쪽에 알을 낳게 되고 적혈구를 터뜨리게 되면서 다시 피를 물 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진화상으로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발되는 것처럼 진화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모양의 일부 적혈구와 원반형의 적혈구를 섞어서 이형 접합으로 갖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뒤쪽에 4단원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면병의 경우에서는 요즘 EBS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원생 생물을 통해서 채채파리가 옮겨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매개로 하여서 감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법의 경우에서는 사람의 세포와 얘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치료가 어렵게 되는데요. 내용이 헷갈릴까 봐서 분류체계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5개 분류체계이고요. 여기는 3역 6개의 분류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5개였지만 요즘에는 3역 6개를 보여주고 있어서 잠깐 내용을 참고용으로 가져와 봤고요. 핵이 없는 생물과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생물, 우리는 얘를요 핵이 없는 걸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해서 원핵이라고 하고요. 얘는 진짜로 핵이 있다라고 해서 진핵, 요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핵 생물을 보면요. 원생 생물, 식물, 균류, 동물 요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균류에 버섯과 곰팡이가 해당을 하고요. 그 외에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식물계, 그 다음에 동물계, 우리가 아는 이 동물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원핵 생물계를 좀 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더니 세균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진핵 생물을 다시 이렇게 묶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생 생물이라고 되어져서 있죠. 여기에도 원생 생물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식물, 균류, 동물에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 애를 그냥 뭉뚱그려서 원핵 생물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역과 같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그 다음에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잡다하게 묶여져서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은요. 원핵 생물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진핵 생물에서 그 중에서 원시적인이라고 하는 그 잡다한 것들의 모임을 그냥 원생 생물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의 경우에서는 곤충을 매개로 해서 말라리아는 모기를, 수면병의 경우에서는 채채파리인데요. 우리 모기까지는 기출이 되었으니까 꼭 곤충, 즉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프라이온인데요. 이 프라이온은요. 프라이온에서 프로테인, 단백질과 비리온이라고 하는 감염성이라고 하는 그 독성이죠. 여기서 바이러스가 용어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감염성이 있는 단백질 입자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고 핵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프라이온은 변형된 프라이온과 접촉만 해도요, 바로 변형되게 되며 변형된 프라이온들이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퇴행성 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우병이 있고요. 잠복기가 길면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동물의 뇌나 신경 조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초에 발견되어져서 있었던 원인도 나이 든 소가 있었었는데 그 소의 뇌를 갈아가지고 어린 소들에게 먹이게 되면서 변형된 프라이온들을 섭취를 소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들이 뇌에 빠르게 신경세포체에 축적이 되면서 질병이 유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광우병의 발견이 되게 되면 모두 다 폐사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이적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